예, 좀 쉬셨나요? 네, 오늘 제가 좀 조작을 좀 잘못해갖고, 저 화면이 보니까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식과 인적 자본 이론과 Recording in progress. 선별의 가설 이론입니다. 뭐, 여기 다 그 설명이 다 잘 돼 있거든요. 일단은 인적 자본 이론과 선별 가설 이론, 이건 이제 스펜스라고 하는 학자가 만든 그 이론입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다 같이 교육 투자를 강조합니다. 인적 자본 이론이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도 하나의 자본으로 보고 투자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차이점이 있어요. 교육 투자는 다 강조를 하는데 교육 투자가 생산성 증대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론입니다. 그러나 입증된 것은 아니거든요. 일단은 증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한다는 것이고, 인적 자본 이론은 선별 가설 이론은 이게 이제 스폰서의 신호 모형이라고 하는데, 교육 투자가 생산성 증대와는 관계가 없다. 단지 하나의 신호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뒤에 하나의 문제에서 나오니까 시간 관계상 그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인적 자본 이론에서 이 투자 대상이 뭐냐면은 이제 교육 다 포함됩니다. 자기가 받은 교육. 그리고 또 이렇게 사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이거 투자를 합니다. 계속. 그래서 사내 교육을 시킨다거나 직장 훈련도 있고, 그 다음에 노동의 이동, 직장을 위해서 이렇게 장소를 옮기는 이런 것도 뭐냐면 투자 대상으로 봐줍니다. 왜 이런 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보를 획득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자본으로 본다는 것이죠. 투자 대상이 돼요. 건강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되는 회사는 사원들 뭐 헬스비 이런 것도 지원해 주고 안에 이렇게 건강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도 왜 그렇습니까? 회사에서 이것도 투자라고 보는 거예요. 왜? 사원이 건강을 해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그 회사에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투자라고 하는 건 뭐 때문에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직장을 찾기 위해서 이거는 비용이 많이 들겠죠. 뭐 면접을 하러 간다든가 뭐 이런 그 비용까지도 전부 다 투자로 이렇게 본다는 거. 예. 요거도 기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자본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인적 자본 투자를 더 많이 하죠. 우리가 다 지금 실제 그렇잖아요. 대학을 가고, 그 다음에 대학원을 가고, 이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 다 스스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이게 인적 자본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 들어간 그 경비나 학비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볼 때 손해가 아니고 나에게 이익이 된다. 이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부모가 부자일수록 자녀의 인적 자본 투자가 많아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교육과 훈련이 생산성 증대를 가져오고 이것이 보다 높은 노동 이익을 가져온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었다라 하면은 이거는 아닌 것입니다. 입증된 게 아닙니다. 인, 인전이 아니고 인적 자본 투자량은 내부 수익률과 시장 이자율의 비교에 결정이 됩니다. 이것은요. 쉽게 말하면 기업에서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 투자한 금액이 투자해서 얻은 이익이 시장의 이자율에도 안 따라오면 기업은 어떻게 합니까? 투자를 안 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요새 이렇게 참 삭막합니다. 기업이 뭐 이렇게 복지 이렇게 해주는 게 우리는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냉정하게 자기들은 무슨 목적으로 합니까? 투자 목적으로 합니다. 뭐 자기들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기업이
좀 냉정하죠. 예, 이런 모든 게 다 투자 대상이고요. 건강까지도. 심지어 직장 탐색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 탐색 같은 경우도 여기 봅시다. 직접적 비용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간접적 비용까지 다 포함됩니다. 딴 거는 다 맞는 내용이고요. 요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틀린 거 됐는데 임금률이 높을수록 해고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인적 자본론에서는. 아시겠죠? 임금이 높을수록 해고를 해버리면은 왜 투자했는데 본전도 못 찾고 이렇게 하는 기업이 아니거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래서 사직률과 해고율은 경기 변동에 따라 상반되는 관련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반됩니다. 즉 이게 인적 자본을 잘하고 있는 경기가 나쁘다라고 해서 이렇게 막 일반 회사는 이게 경기가 나쁘면은 뭐 이렇다고 나쁘면은 해고도 많이 하는데 인적 자본 이 투자 이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직률과 해고율은 기업 특수적 인적 자본, 기업의 특수적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죠. 예, 오히려 똑같은 말이에요, 이분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인적 자본 형성의 원인이 아닌 것 했는데 이건 올 1회도 나왔네요. 차별화된 제품 생산이기 때문에 되고 공정도 특이하고 이거 쉽게 말하면 내부 노동 시장을 생각하면 됩니다. 장비가 특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니에요. 현장 훈련이지 일반적 직업 훈련의 차이는 아닙니다. 이것은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훈련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다. 이거는 내부 노동 시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왔죠. 자, 우리가 스펜서의 그 신호 모형 이게 나옵니다. 즉 경제학자 스펜서는 고학력자 임금이 높은 것은 교육이 생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생산성이 높다는 것을 교육을 통해 보여주시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것이 교육의 신호 모형입니다. 스펜서에. 그리고 이보다 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요거네요. 국내 시장입니다. 상대하는 어떤 내수 기업에서 영어에 능통한 A를 채용했다. 영어를 아주 잘해요. 그런데 A의 업무는 영어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더 쓸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과장되게 표현합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A가 영어에 능통하다는 사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채용한다 이거예요. 기업에서. 어떤 사람 그렇게 이거 뭐 회사들 하나도 못 쓰는데 이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이 어떤 기업의 그 투자 이론은 그게 아닌 거예요. 능통하다는 사실이 그만큼 A가 성실하고 유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채용하는 거예요. 예. 그거를 잘했으니까 딴 것도 잘할 것이라는 하나의 그 신호등 역할을 해준다. 이것이 바로 이게 신호 기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전부 다 이건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선별 가설하고 요거는 딴 건 다 맞는 내용이에요. 식별해주고 뭐하고.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 훈련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거 자체로는 맞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선별 가설과 할 때는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이 문제를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2번 내용 자체가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보면은 뭐 설명이 밑에 다 돼 있고 정부는 사적 수익, 개인 수익을 높이는데 정부하는 게 아니고 정부는 어디까지나 정부는 공적 수익률을 높여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셔야 될 게 지급에 관련된 정보를 얻는 데 소요된 지출도 인적 자본 투자로 간주합니다. 예. 그래서 그 앞에 요점에서 그런 걸 제가 적어놨거든요. 자, 이제 경제활동 인구 분리 및 계산 이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이게 경제활동 참가율 또는 뭐 실업률, 그다음에 취업률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 문제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한번 보면은 쉽게 됩니다. 뭐 일단은 경제활동 인구를 구하면은 구하고자 하는 게 분자가 오고요. 그 다음에 도표에서 맨 앞에 게 분모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미리 좀 공부를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요 도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도표를 활용해야 이 계산을 아주 쉽게 풀 수가 있어요. 뭐 실제 그 사례를 한번 지금 보면 되거든요. 특히 뭐냐면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야. 요 부분. 예. 뭐 요거는 요렇다 하더라도 요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요거 요렇게요. 왜냐면 이걸 알아야 계산이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뭐 무급가족 종사자 이런 거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역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게 조사 대상 주간과 조사 기간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한 달에 15일이 있죠. 2월 달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 있는 15일이 들어가 있는 이 한 주가 조사 대상 주간이고요. 대상 주간이고. 실제 조사하는 거는 그 다음 주 한 주에 합니다. 이게 이제 조사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실제 조사는 한 주 다음에 합니다. 한 주 뒤에 요 끝난 다음 날부터. 근데 이때 있었던 이때 뭘 했느냐를 아는 게 아니고 이 주간에 이 사람이 뭘 했는가 그걸 기준으로 조사를 한다.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생산 가능 인구 15세는 다 되겠죠. 인구 통계에서 성비 105 의미는 이건 참 제가 볼 때 아주 감탄을 했어요. 이거는 총 인구 중 여자 100명당 여자 기준입니다. 아시겠죠? 여자 기준. 뭐 제가 왜 이게 감탄하느냐 딴 게 아니에요. 약간만 여담을 드리면은 저는 저 주역학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역학자인데 주역이 지금 뭔가 옛날에 해석이 잘못된 게 양을 귀하게 여기고 음을 천하게 여기는 이런 것 때문에 이 주역풀이가 잘못되어 있거든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의 원래 사상은 오래전부터 5천년 이전부터 음과 양은 평등하다라고 하면서 주역에는 가르치고 있는데 옛날 사람들이 이것을 차별해서 하는 바람에 주역의 해석이 아주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여담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조사 대상 주간과 조사 기간에 대한 문제죠. 경제활동 인구 같은 경우도 매월 25일이 포함된 거 아니죠. 15일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조금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제 답은요, 자영업자인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제외하는 게 아니고, 고용원이 있든 없든 다 포함시키는 게 자영업자인데요. 여기서 뭐냐면은, 여기 이제 법이 좀 이렇게 많이 좀 변경해서 요거는 정확히 하면은, 조사 대상 주간에 미취학 자녀라고 해가지고, 초등학교 입학 전이 아니고 지금 현재 노동 관련 법규를 여러분들 공부하셨으면 초등학교 2학년까지를 육아로 이렇게 봐줍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을 줍니다. 아시겠죠? 이게 요즘은 그냥 참고로 하십시오. 지금 이거는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틀린 것은 여기 취업자는요. 조사 대상 주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18시간은 무급가족 종사자 기준입니다. 1시간 이상 일한 자도 취업자로 해줍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경제 통계가 나오잖아요. 취업률 나오는 게 이게 참 믿을 수 없는 통계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 있어요. 아시겠죠? 예. 사실상 1시간 일하는 게 그 취업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이것을 취업에 봐주니까
현재 통계에서 나오는 취업률이 신빙성이 어때요? 많이 떨어지겠죠. 이거는 여담으로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걸 사실상 실업자나 다름없는데 이걸 취업 광고를 해주니까 실업률은 떨어지고 취업률은 통계상으로 이렇게 막 올라갈 수가 있는 이런 허점이 있습니다. 뭐 통계청 여기에서도 요거도 이제 그냥 볼게요. 무급가족 종사자인데 16시간 이상이 아니고 18시간 무급이니까 여기 나온다 그랬죠. 돈도 안 받고 요새 아무리 가족 일이라도 이렇게 돈 안 받고 해주면은 여기 나와 그 기준이 바로 18시간 미만입니다. 요거도 1시간이 아니고 5시간이 아니고 1시간 기억해 주시고 쭉 보면 요거 이제 쭉 돼요. 뭐 휴직자는 취업자입니다. 실업자 아닙니다. 잠시 쉬고 있는 거니까 뭐 비경제 활동은 가사노동은 경제 활동이라고 안 하는 거 뭐 이거는 보시면 되고 요거 한번 봅시다. 요거 125번 문제 여러분들 혹시 이해를 혼돈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경제활동 인구조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은 뭡니까? 상용 근로자라고 하죠. 상임일해서 상용 근로자. 요걸 우리가 또 다른 말이 두 가지 있습니다.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워크넷이나 사람이 보면 고용 구분이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 모집한다. 이렇게 되면 정규직이고 상용직이 되고 또는 이걸 기간에 정함이 없다라고 해서 무기직이라고 합니다. 무기직 하면 정규직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고 정규직이 그 다음에 정규직이 아닌 게 말하면 임시근로자는 기간제 근무자입니다. 1년 미만 고용기간자. 일용직은 한 달 미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임시직이나 일용직에 해당되지 않는 근로자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비전형 근로자는 바로 특수 형태 근로자입니다. 특수 형태 근로자. 쉽게 말하면 보험 설계사라든가 뭐 순간적으로 용역을 한다든가 이런 월급도 아니고 어떤 경우는 사업자 등록도 뭐 이렇게 하게 하고 외판 같은 거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거 특수 형태이고 요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단순 노무 근로자입니다. 단순 노무 근로자니까 이게 일용직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물론 단순 노무 근로자가 일용직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공익요원에 보면은 단순 노무만 하고도 정규직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 청소하는 사람도 정규직으로 고용된 사람이 많거든요. 그거를 기억하라고 이런 말씀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단순 노무 근로자도 뭐가 있다? 정규직이 있습니다. 1년 이상 이렇게 기간에 정함이 없이 퇴직금도 다 받고 사회복지 다 받고 하는 이런 근로자가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1시간 이상 근로하면 되고 요거는 이제 관리자는 이거는 종사 지별로 할 때는 취업자에 안 들어갑니다. 관리자는 관리자에 들어가지 취업자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도 쭉 봅시다. 여하튼 이틀 동안 하루 2시간씩 급여 받고 했으면은 이거는 뭡니까? 취업자가 됩니다. 여하튼 간에 1시간 이상만 해도 그게 되죠. 무급가족 중사는 30시간이 아니죠. 18시간 미만이 되겠죠. 통계상 실업자의 쭉 뭐 이거는 이제 보면 되고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계산 문제를 보는 것입니다. 1개월 미만 요거는 쭉 보시면 됩니다. 여하튼 밑에 참고 여러분들 이해 안 될 겁니다.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아까도 봤죠. 단순 노무직 임금 하락 안 시킨다는 것처럼 고학력 취업자 증가가 이게 비정규직 증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다음 문제도 나오죠. 여기에도 이렇게 이게 비정규직 증가와 관계없다. 이렇게 그냥 정리하면 되고 남성과 달리 출산 육아기의 현단 차이를 보이는 게 취업했다가 출산 육아기에 쉬었다가 다시 또 이렇게 하죠. 이래서 이것을 M자형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 됩니다. 뭐 남편 소득 증가하면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지겠죠. 이거는 쭉 보면 됩니다. 이런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 쉽고. 요것도 한번 볼까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증가 요인이 아닌 거. 왜 증가하냐면 시장 임금이 상승하면 돈 보고도 합니다. 가계 생산 기술의 향상, 이 가계 생산 기술 참 어렵게 표현해놨죠. 그냥 가전 제품이에요. 가전 제품. 세탁기라든가 이런 게 발달되면 어때요? 그 전에 빨리 한다고 뭐 몇 시간 걸릴 건 그냥 넣어놓고 어디 갔다 와도 되죠. 자동으로 탈수가 되고. 밥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니까 식기세척기 있고 하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이렇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증가 요인이 됩니다. 가계 생산 기술, 자, 이 경제 용어는 이렇게 나와요. 파트타임 내면 되는데 보상 요구, 내가 월급을 너무 많이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용이 잘 안 되겠죠. 보상 요구 임금, 여기 희망 임금이라고 하고 의중 임금이라고 합니다. 이게 너무 높이 하면은 기대치가 높고 그렇게 하면은 경제활동 참가 증가가 안 되죠. 오히려 감소가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통근 시간이 길면은 이거는 간단하죠. 통근 시간 때문에 참가율도 감소하고 빨리 또 퇴근도 해야 되니까 빨리 근로 시간도 감소하고 뭐 이런 거 상식적으로 보면 됩니다. 자, 이제 계산 문제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런 경우에도 뭐 기혼 여성의 고용을 빼고 항상 요거는 쉽습니다만 도표를 그립시오. 경제활동 참가율 70%라고 했는데 그러면 항상 요거 보면은 그냥 보면 오늘 경제활동 참가 있고 경제활동 참가는 뭡니까? 뭐 어느 걸 먼저 써도 좋아. 실업자가 있고 그다음에 취업자가 있죠. 이렇게 딱 해놓으세요. 그러면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70%예요. 왜 그러냐면 요거 보태서 70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우리가 퍼즐 맞추는 거예요. 실업률이 얼마예요? 20%죠. 그러면은 요거는 몇 프로가 되겠습니까? 요거는 70% 중에 경제활동 인구 중에 실업률 20%면 요거 합쳐서 반드시 100%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요. 그러면 이거 얼마 됩니까? 취업률은 80%가 돼야 되잖아요. 그림을 그리고 맞추면 쉬워요. 이렇게 경제활동 인구, 그 다음에 실업자 수, 취업자 수, 아니면 취업률 이렇게 하면 요거 두 개 합쳐서 80%가 돼야 되는데 이 80%는 몇 프로의 70%입니까? 몇 프로의 80%예요? 70%의 80%니까 87이 56 이렇게 계산되면 쉬워요. 이렇게 아시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30%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안 봐도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15세 이상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가 70%면 여기에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30%라고 하는 게 말 안 해도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되겠죠. 경제활동 인구가 70%인데 실업자가 20%다. 취업자는 자동적으로 여기에 100%가 요것도 이렇게 100% 돼야 되고 요것도 여기에서 또 100%가 돼야 된다 이것입니다. 요거는 쉬운데 여기 이렇게 해놨네요. 이렇게. 요거 찾으면 돼요. 요것만 찾으면 요 곱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나왔네. 이번에 60% 20%네요. 그러면은 요거 보태주기 80% 돼야죠. 이번에는 60%니까 86이 48로 이렇게 계산되면 됩니다. 뭐 공식 이렇게 풀면 이게 머리 아파요 오히려. 네. 도표를 가지고 푸시라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제대로 한번 볼까요? 취업자가 200만 명, 실업자가 10만 명, 비경제활동인가 100만 명입니다. 할 때 봅시다. 이건 이제 제가
요렇게 있을 때, 요렇게 이제 도표에 써 넣었어요. 뭐냐면은, 일단 아는 것부터 써 넣었어요. 확실한 거. 취업자가 200만, 요건 여기 나와 있죠. 실업자가 얼마면 10만 명 나와 있죠. 비경제 활동 인구가 얼마라고 했어요? 100만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을 구해야 되는데, 구하고자 하는 게 경제활동 참가율이 이제 뭐가 나와야 됩니까? 경제활동 참가율이 분자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분모는 요 앞에 게 뭡니까? 생산 가능 인구예요.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요 도표에 보니까 요거도 모르고 요거도 지금 몰라요. 그렇죠? 여기 이제 퍼즐로 맞춰봅시다. 일단은 경제활동 인구는 비경제활동 인구는 100만 나와 있죠. 비경제활동 여기 나와요. 도표를. 그러면은 경제활동 참가 인구 요거 두 개 보태면은 이게 뭡니까? 경제활동 참가 인구가 되죠. 그럼 210에서 10을 더하면 첫째 이제 요게 구해졌습니다. 210만 명이에요.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는 이거 두 개 보태면은 생산 가능 인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 310만 명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210만 명. 그 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가 310만 명. 이건 이제 전자계산기로 두드려서 곱하기 100을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표를 하지 않고 이것만 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요. 엔간히 숙달 안 되고는 아주 어렵습니다. 도표, 그래서 제가 이 도표를 꼭 이렇게 암기해 달라, 쉽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계산식으로 하면 이래 됩니다. 이거 봐도 헷갈리죠. 예. 자, 요거도 한번 볼까요? 취업자, 실업자, 그 다음에 비경제활동, 경제활동, 이것도 뭐 비슷한 그거네요. 맨 똑같습니다. 요거는 간단하게. 아, 이거는 다음 문제. 워낙 쉬워가지고 그렇게 위에 문제하고 비슷하네. 비슷하니까 넘어가고요. 요거 한번 봅시다. 문제는 요래 나와 있어요. 이것까지 문제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풀이하라고 한 겁니다. 자, 국가 실업률 구하는 문제예요. 일단 실업률 하면은, 자, 봅시다. 일단 이것도 역시 도표를 그려놓고 봅시다. 아, 여기 도표 있으니까. 자, 실업률은 얼마냐? 자, 일단 봅시다. 실업률이 여기 6% 나와 있습니다. 아는 것부터 적어 놓읍시다. 비경제활동 인구가 40%입니다. 취업자가 54%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50%. 그러면은, 자, 일단은 실업률을 구하려면 뭘 구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뭘 구해? 실업자가 분자가 되고, 그 다음에 위에 게 경제활동 인구가 분모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런 숫자는 안 나와도, 자, 60%니까, 여기 어떻게, 실업자가 6%, 그 다음 취업자가 54%가 되겠죠.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보십시다. 여기에 40%니까, 이거는 비경제활동이 40%니까 경제활동 인구는 60% 여기서 자동적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퍼센티지로 나눠준 것이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실업자를 경제활동 인구로 나눠주면은 결국 몇 프로냐. 자, 경제활동 인구가 60%고 실업자가 6%죠. 실업자 6%. 그러면 0.1이니까 곱하기 100을 하면은 몇 프로 나면 10%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도표로서 활용해 주면은 쉽습니다. 도표로서. 이번에 이렇게도 나옵니다. 이렇게도. 이렇게 나오더라도 역시 도표를 활용해 주면 문제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그림으로 안 나오고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숫자는 똑같습니다. 예. 자, 요거 하나만 풀면 나머지는 다 응용이 되니까. 자, 요거도 이제 도표를 그려봅시다. 밑에 도표 그려놓은 걸 봅시다. 도표를 하나 그려야 되겠네요. 실업률 계산 공식으로 맞는 거 됐습니다. 실업률 하면은 일단은 뭐가 나오면 됩니까? 취업자고
그 다음에 실업자 나오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경제활동 인구가 되겠죠. 네, 경제활동 인구. 그 다음에 요 위에는 뭡니까? 여기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비경제활동 인구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이제 도표가 나오는데 총 인구가 A국의 총 인구가 여기 또 하나 더 있네요. 그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 1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생산 가능 인구가 이게 70명입니다. 그러면 비생산 가능 인구는 자동적으로 이게 이제 30 되겠고 취업 인구가 60명입니다. 실업 인구가 5명입니다.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는 얼마입니까? 65명이 되겠죠. 뭐 복잡하게 안 해도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구하는 게 실업률이니까 실업률이 어디에 나와야 됩니까? 분자가 되고 그 앞에 있는 이것이 분모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그러면 5 나누기 65, 5 나누기 65 여기 나와 있죠. 곱하기 퍼센테이지니까 곱하기 100. 이렇게 이제 답을 찾는 것입니다. 뭐 위에 이런 거는 보니까 없어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보자.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요거까지 한번 풀어봅시다. 원리는 마찬가지예요. 경제활동 참가율 아는 것만 50%, 50% 아는 것만 적어 놓읍시다. 그 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 100만 나와 있고 취업자가 각각 100만이 여기 뭐 어떻게 이렇게 이거 퍼센테이지네. 퍼센테이지죠. 취업자가 100만 명 여기 취업자가 100만 명입니다. 여기 이 도표 왜 이렇게 돼 있나? 그래도 각각 100만 명, 40만 명이라고 할 때, 그렇죠. 제가 생산 가능 인구, 취업자가, 생산 가능 인구가 100만 명이고, 취업자가 40만 명이네요. 40만 명. 할 때 이 나라의 실업률을 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실업률을 구하려고 하면은, 일단 실업자 수가 나와야 되겠죠. 실업자 수. 그 다음에 위에 경제활동 참가 인원이 나와야 되겠죠. 경제활동 참가 인구. 자, 구하려면 일단 경제활동 참가 인구부터 1번을 먼저 구해봅시다. 이건 뭘 구하냐 하면은 생산 가능 인구가 위에 나와 있어요. 100만 명인데 이거의 50%라고 했죠. 그러니까 50만이라고 하는 게 1차적으로 이게 구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50만 중에서 취업자가 40만입니다. 그럼 실업자는 몇 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요걸 보태서 50만이 돼야 되니까 실업자 10만 명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러면 10만이 되고 경제활동 인구는 얼마입니까? 50만이죠. 그러면 요거는 뭐 계산 쉽죠. 20% 이렇게 답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도표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풀어지는데 도표 활용 안 하고 뭐 공식 가지고 하려고 하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도표를 활용해 달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이 문제가 한두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는 거의 나오고요. 어떤 경우는 두 문제가 나와요. 꼭 도표를 가지고 이용하면 이거는 5점 내지 10점은 무조건 따고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계산이 이렇게 위에처럼 쉽게 안 되고 하는 건 전자 계산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자 계산기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이건 좀 복잡하죠. 복잡한 거 한번 봅시다. 차근하게 한번 봅시다. 자, 이제 도표를 그려야 돼. 총인구, 생산 가능 인구, 비생산, 경제활동 참가, 비경제. 그 다음에 실업자, 취업자, 실업자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 아는 것부터 집어넣읍시다. 전체 인구가 5천만 나왔습니다. 5천만 나왔고. 은퇴한 노년층과 15세 미만 유연층이 각각 15세, 노년층은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15세 미만이 각각 1,000만 명이다. 각각 1,000만 명이니까 15세 미만도
15세 미만의 비생산 인구죠. 이거 이제 1000만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각각 1000만이라고 했으니까. 중요한 건 이 노년층은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취업자가 1500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실업자가 500만 명 나와 있습니다. 이 국가의 실업률, 첫째는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을 어떻게 구합니까? 실업자 수와 앞에 경제활동 참가 인구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경제활동 참가율입니다. 이거는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이 분자가 되고, 경제활동 참가의 위에가 뭡니까? 생산 가능 인구죠. 생산 가능 인구. 이게 이제 하나의 공식입니다. 요것만 알고 한번 퍼즐 한번 맞춰 봅시다. 그러면 첫째 뭘 구해야 되느냐면은 총 인구가 비생산 인구가 1000만이라고 했고 총 인구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5천만이니까 결국 생산 가능 인구는 얼마입니까? 여기에서 요걸 빼면은 4천만이 여기 일단 먼저 나오죠. 그렇죠? 왜? 요걸 보태서 5천만이 돼야 되니까. 생산 가능 인구 1차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활동 참가는 봅시다. 실업자, 취업자가 다 나왔어요. 이걸 보태면 경제활동 인구가 되죠. 그러면은 일단 실업률은 어떻게 될까? 여기 500만이 되고, 그 다음에 경제활동 인구는 2천만 되니까 4분의 1이니까 이거는 25% 나오겠네요. 그죠? 계산 안 해도 4분의 1이니까 25% 나옵니다. 그 다음에 경제활동 인구 봅시다. 경제활동 인구 2천만 나왔죠. 2천만. 그 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 4천만 나왔네요. 그럼 이거는 보나 50%죠. 그럼 25%, 5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도표를 활용해서 퍼즐 맞추기예요. 그래서 계산하면은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는 문제에 같지도 않죠. 전체 근로자가 20%가 매년 새로운 일자리 찾는데 평균 탐색 기간이 3개월 걸린다. 그럼 마탈들 실업률은 1년 기준으로 하면은 3개월에 매년 20%가 탐색 기간 3개월이니까 3개월은 1년에 몇 프로입니까? 4분의 1이죠. 4분의 1. 그러면 20%를 뭘로 하면 됩니까? 4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5% 이런 식이에요. 그 밑에 문제는 그렇게 뭐 좀 우스꽝스러운 그런 거 문제입니다. 이거는 전부 다 같은 요령으로 풀면 되고요. 예, 그래서 혹시 또 이런 데 돼 가지고 궁금한 게 있으면은 밴드라든가 이렇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과목을 일단 여기서 끊고 다음 시간에 한 5분 정도 쉬고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임금제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여기에서 일단은 노동시장론에서 거의 끝났다라고 보면 되니까 부담 팍팍 내려놓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5분 휴식하겠습니다.